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이 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위에 바로 적혀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노란색 칸 안에, 노란색 칸 안에 적혀 있고요. 또한 여기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은 다 보이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젠더, 그러니까 남녀 갈등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그래요. 젠더 갈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가 나오면 저도 가끔씩은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바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책은 우리 사회를 가르쳐서 무슨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사회를 여기서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혐오, 혐오 맞죠? 혐오 사회,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저기 그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혐오라는 말, 혐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혐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항상 이 시간만 되면은 저희가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혐오라는 말, 저희가 혐오하다, 혐오를 받는다라는 말, 그리고 또한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혐오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혐오의 시대 이렇게 막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혐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증오하고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그 감정인데,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일단 저것이 내가 너무 증오스럽고 불결하기 때문에 을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혐오한다, 그거는 내가 정말로 싫어한다, 내가 정말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혐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혐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혐오는요, 정말로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것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혐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혐오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싫거나 기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혐오는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것인데요. 다른 세대와 성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모습의 이웃을 품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혐오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품지도 않으려고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를 잣대로 세우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가 바로 지금의 사회인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젠더 갈등, 즉 남녀 갈등, 그 남녀 혐오가, 성별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몇 년 전부터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단순히 일부 극렬 온라인 커뮤니티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단순히 그 온라인상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고 어떻게 되냐, 혐오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이것이
그냥 암암리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젠더 혐오, 즉 젠더 갈등, 남녀 혐오란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혐오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죠. 혐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기록해 봤는데 너무 길었다면 제가 딱 두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젠더 혐오, 남녀 혐오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젠더 남녀 빼시고 혐오란 무엇이라고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젠더 앞에 남녀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남녀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젠더 혐오란 특정 성별 전체를 폄하하여 다른 성별보다 강하게 차별하고 일방적으로 배격하는 사상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한 부류의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특정 성별, 그러니까 남녀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강하게 차별하고 일방적으로 배격하는 사상이나 행위가 바로 젠더 혐오, 남녀 혐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젠더 혐오, 이거는 남녀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지금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유인물에 남아 있는데요. 자, 연도별 남녀 갈등의 심각성, 그러니까 혐오에, 이거는 제가 이제 갈등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혐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게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제가 바꿔봤어요. 자, 남녀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몇 프로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을까요? 자, 여기가 안 보이시면 유인물 보시면 돼요. 유인물에 제가 이거를 써놨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프로였을까요? 29%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몇 프로죠? 46%입니다. 자, 2013년도에 29%였는데 2020년도에 46%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유초등부 설교하러 갔다가 수학을 잘못해서 크게 망신을 당했는데요. 자, 46 빼기 29는 몇 퍼센트일까요? 17%. 7년 사이에 17%가 늘어난 거예요. 7년 사이에 17%가 늘어났습니다. 자, 크게 17%가 증가했는데 이 표를 기반으로 이 조사를 한 곳이 어디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예요. 그 센터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젠더 갈등, 즉 남녀 갈등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중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심각성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혐오와 갈등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그 말이 정말로 실현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말대로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을까요? 2020 몇 년도일까요? 2022년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건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2년도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평균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저기 맨 위에 보이시죠? 맨 위에 보시면 몇 프로가 나와 있습니까? 66.6, 거의 67% 가까이 한국 사회의 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6%. 자, 아까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17%였어요. 자, 그런데 2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네, 갑자기 또 수학 문제를 하려니 20 몇 퍼센트요? 20.6%, 거의 21%가 올랐습니다. 7년 사이에 16%가 올랐던 것이 2년 사이에 거의 20%가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한 조사기관의 그 결과를 봤을 때 지금도 거의 한 약 70% 이상, 70에서 75%까지도 지금 한국 사회가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도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신조어가 생겼어요. 신조어는 무엇이죠? 새롭게 생긴 말이죠. 새롭게 생긴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말. 젠더 갈등 속에서 생긴 신조어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남염, 여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의 줄임말일까요? 남자 혐오, 여자 혐오. 남혐은 남자 혐오, 여자 혐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한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를 미워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혐은 무엇이냐? 남성에 대한 열등감, 질투, 미지 혹은 불쾌감 등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남성을 폄하하고 조롱, 멸시하며 차별, 배격하거나 타자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성에 대한 열등감, 질투, 미지 혹은 불쾌감 등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남성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남혐이라고 하면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남성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배격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배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혐은 뭘까요? 여혐. 그렇다면 여혐은 뭐가 될까요? 저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되겠죠? 한 단어만 바꾸면 되겠죠? 뭘 바꿔야 될까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면 돼요. 여혐은 여성에 대한 열등감, 질투, 미지 혹은 불쾌감 등을 사유로 기반으로 하여 여성을 폄하하고 제가 고쳐야 되는데 여성을 폄하하고 조롱, 멸시하며 차별, 배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성은 남자를 폄하하고 조롱,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면 여혐은 여성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바로 여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자가 여혐을 할까요? 남자가 여혐을 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가 남혐을 할까요? 여자가 남혐을 할까요? 여자가 남혐을 하겠죠? 자, 여혐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여혐을 할까요? 여자가 여혐을 할까요? 남자가 여혐을 하는 행위이죠. 여자가 여혐을 하면 한번 성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은 성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면서 서로 남자가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남혐, 여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사용될 정도로 지금 남녀 갈등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을 봐도 저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한 뉴스에서도 보시면 알 거예요. 뉴스에서도 보시면 남녀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까 2013년도죠. 2013년도에
아까 여기 앞에 보면 2013년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29%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늘어서 46%, 6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남녀 젠더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은 남녀 갈등, 즉 자신이 겪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여기에는 6가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6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언론 및 방송 매체의 성별 갈등 조장입니다. 자, 요새 언론이 되게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이 자극적인 게 많은 이유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래요. 조회수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자극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자신들에게 오는 무엇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도 동일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많이 남기고 기록해 놓을수록 사람들이 그 언론을 보고 자기가 남긴 기록이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A하고 B라는 기사가 똑같은 기사인데 제목이 달라요.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랑합니다라는 그냥 누가 헤어졌습니다라는 A라는 기사가 있어요. A와 B가 헤어졌습니다라는 기사와 만약에 B라는 기사에는 A씨와 C씨가 불륜을 일으켜 B씨가 A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을 때 어디에 더 눈이 갈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A에 가겠죠. 평범한 거에 가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조금 더 자극적인 것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조회수를 위해 무분별하게 다루는 성별 혐오 발언은 결국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현 시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일로 생기는 남녀 인식 차이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성별 혐오 발언들, 그것으로 인해서 젠더 갈등으로 더욱더 부풀어지고 남녀 갈등으로 부풀어지고 혐오 댓글이 달리면서 갈등이 더욱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가 나오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점점 남녀가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정치권의 갈라치기.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하고 넘기겠습니다. 빨리 제가 읽고 넘길게요. 자, 이대남 이대녀라는 말 있죠? 이대남 이대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해 주겠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 우리가 나이를 할 때 10대 다음에 뭐죠? 10대 다음에 30대가 아니라 20대죠. 자, 그럼 이대남은 뭘까요? 20대 남자. 이대남은 20대 남자입니다. 이대녀는 20대 여자. 자, 정치에 관해서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선을 2번 치러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그다음에 그 전에 정권, 그때 한번 저희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조사 한번 해보시면 돼요. 20대 남녀가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로 정치권에서 갈라치기를 해서 자기 쪽으로 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남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남녀 갈등이 그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정관념이에요. 자, 이건 고정관념은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인가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자라면서 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니까 너는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생은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여자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너무나도 반복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것이 각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정관념이 잡혀버리는데, 남녀 갈등 원인 어려서부터 학습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라고 말하며 성역할,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게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산운동을 하거나 대학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취업이 안정적인 학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이런 경우가 한 성에 너무나도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은 대부분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대학교 가겠다, 공부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니어 그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XXX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 대학이냐, 집에서 밥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끄덕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이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표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게 배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것이 대물림되면서, 그렇지만 자식들은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자식들에게 있어서 이건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녀 갈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성별 분업의 교육을 알게 모르게 주입식으로 받게 되고, 그 결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고, 이에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언론과 주변 환경 속에서 접하는 성별에 대한 다른 인식이 결국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별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결과 젠더 갈등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지금 성별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인식 차이입니다. 인식 차이 무슨 말이냐? 일단은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게 되면 성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52% 남성 청년입니다. 이것은 15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청년 52%가 우리 사회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라고 말한 반면 여성 청년들은 8%만 남성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 청년들이 몇 퍼센트였냐면 75%가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해서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성 청년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19%. 자,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는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성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성 청년들은 자기들에게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너무 불평등한 사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남성들이 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 갈등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아가려고 할 텐데,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쭉 가면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불합리함,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취업과 승진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자신의 성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의견, 어느 성이 더 유리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남성에게 유리하다 했을 때 남성은 14%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9% 남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남자들은 스스로가 14%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성들은 47%,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성들이 봤을 때는 남성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공평하다고 느껴질까요? 그러지 않죠. 공정을 원하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을 원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왜 너희만 유리하냐? 아니, 너희들이 유리하잖아.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현 시대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까지 덮치며 급감한 일자리와 증폭된 고용 불안은 1mm의 차별, 그리고 1mm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녀가 서로 어떻게 됐냐? 생존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남녀가 서로의 생존 경쟁자가 된 거예요. 같은 성끼리도 남성과 남성이 회사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더 넘어서 여성들 또한 남성들 서로가 이제 생존 경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서로 누구에게 유리하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직접 취업을 했을 때 겪는 불합리화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남성 청년 53%와 이제 18%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남성 간 임금 격차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는 53%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여자는 18%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남성 47%는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7%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 청년은 더 심하죠. 여성 청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2%가 우리 사회의 임금, 자신이 일했을 때 받는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임금 격차 속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서로 피해를 본다 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단어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페미니즘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페미니즘은요, 참 말은 좋아요. 말은 잘 좋아요.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에게 참 이 말 너무나도 호응이 되고 좋은 말일 텐데 무엇이냐?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도 공감이 가죠. 저렇게 됐으면 좋겠죠. 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 우리는 공평하니까.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페미니즘은 아닙니다. 저거는 여성에 관련된 거예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성들의 권리가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너무나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가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운동이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때문에 그래요. 급진주의 페미니즘. 자,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앞에 급진주의가 붙습니다. 급진주의가 붙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이 주장을 넘어 남성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남성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사회적으로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우리 뉴스에 나왔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가 근데 참 우연찮게 남성분들만 다 죽었다고, 남성분들만 그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그 죽은 사람들, 남자들에 대한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도를 넘어선 행위로 죽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라는 단어까지 썼던 것 같아요. 토마토, 뭐 이렇게 토마토 뭐 으깨졌다라는 표현. 사람이 죽었는데 토마토가 으깨졌다, 너희들 잘 죽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밉다고 그래도 그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급진적 페미니즘이 그렇게 혐오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급진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여성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성들만 좀 사고를 당한 그곳에 가가지고 당신들 사고 난 거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하면 상대방, 그 여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까요? 좋지 않게 받아들일까요? 좋지 않게 받아들이겠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급진적 페미니즘이 만약에 남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남성들이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급진적 페미니즘 때문에 이런 지금 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을 넘어선 급진적 페미니즘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여기 잘 보이시겠지만, 자, 보게 되면, 자, 여성들의 지나친 우대 요구, 그다음에 남성들의 성추행, 성폭행 문제, 그다음에 남성 우월적 사고 구조, 그다음에 여성 우대, 뭐 여성 할당제, 남성 군복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남녀가 갈등하고 있고,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언론과 인터넷 등 과도한 그런 무분별한 그 발표 가운데
그런 그 언론의 보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더 갈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58.8%가 이제 언론과 그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젠더 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영향, 자, 이들이 이렇게 남녀가 갈등이 생기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청년들 아까 그 인식조사에서 청년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었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불평등하다고 여기고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그 갈라치기로 해서 2대남 2대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물론 가능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 자체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혐오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이혼율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죠.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고, 특히나 요새 그 TV를 보게 되면 나 혼자 산다, 그 다음에 뭐 돌싱 포맨,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거 보게 되면 거기서도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혼자 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송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혐오하는데 서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겠죠. 그러니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이혼율도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든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성경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래야지 또 맞고. 자, 그런데 서로 결혼을 안 하는데 애가 숭덩숭덩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애를 낳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율은 점점 제로 가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이 남녀 갈등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참 더 재미있는 사실은 외국에서 한 외신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혼인율 하락을 겪으며 저출산 늪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젠더 갈등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국에서 이 정도로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별 갈라치기입니다. 성별 갈라치기 있는데 그 사회적 영향으로 성별 갈라치기인데 이건 뭐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갈라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2대남 2대녀, 즉 20대 남 20대 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서로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회입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무마가 돼야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건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과 여성이 만나다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한 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여성이 여성, 남성은 남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젠더 갈등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젠더 갈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서로가 서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성별 갈라치기 같은 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교회는 이런 갈라치기를 했던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젠더 갈등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잠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봅니다. 먼저는 서로 돕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젠더 갈등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요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남자는 남자들끼리 잘 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성별의 권력을 주신 적이 없고 서로 평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관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젠더 갈등이 심각한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돕는 자들임을,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서로 돕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서 평등한 관계로 창조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등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합니다. 대부분이에요. 모든 남성이라고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월합니다. 키가 더 크고 근육량도 많고 힘도 셉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정서적이고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남을 보살필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잘 보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애라고. 예, 남편은 애라고. 왜냐하면 보살펴야 되니까. 보살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라고. 우리 큰애, 우리 첫째. 예, 이런 소리 들으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계시나요? 예. 우리 보살피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잘 보살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 잘 보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 남자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 앞장에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다른 성격,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모습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갈등이 심각한 사회예요. 갈등이 심각한 사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다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고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서로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 돕는 자들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모든 갈등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이 사회가 더욱더 화목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